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가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위키를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알찬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예, 오늘 알찬글은 앙뚜안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분이네요. 예,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본 분인데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업적을 남기셨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인문학 전공이에요. 그래서 과학에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정정해 주시고요. 왜 인문학자가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비판하실 분이 계시면 그냥 비판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인문학자가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럼 앙뚜안 라부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랑스 사람이시죠. 사인은 이렇게 멋있으시네요. 아주 귀족처럼 보이시네요. 그렇죠? 드 라부아지에니까 귀족 칭호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귀족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단두대에서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이거 엄청 기네요. 예. 예. 핵심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후 이런 것까지는 알아볼 필요가 없고 어떻게 사형을 당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라에 의해 마라가 굉장히 이 사람을 질투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겠죠. 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유년 라부아지에는 파리 고등법원의 법률 고문으로 일하던 아버지 장 앙투안 라부아지에와 그의 아내인 에밀리에 라부아지에 사이의 장남으로 파리에서 태어났다. 파리 고등법원의 법률 고문, 엄청난 고위직이었겠죠. 예. 자, 그 1743년에 태어나셨고 여기 그 다음에 에밀리에 라부아지에 어머니는 딸을 한 명 더 낳으신 뒤에 1794년이 아니라 49년 아닐까요? 네, 이거 벌써 오류인 것 같습니다. 오류네, 오류. 자, 오류입니다, 오류. 스티커 하나 붙이죠. 1748년 라부아지의 가족은 장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의 바람대로 1754년 라부아지에는 꼴레주 마자랭 뭔가 단과대학 같은 데인가봐요. 어쨌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총명했나 봅니다. 그쵸? 그리고 1760년에는 여동생이 사망을 하게 돼서 가족의 애정과 기대가 온통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니까 혼자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년에 수학과 천문학을 라카유라고 하는 분한테 배우고 그래서 자연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꼴레주 마자랭을 졸업한 다음에 전통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였으나 아버지처럼 하지만 자연과학에 큰 관심을 두어서 기상학을 배우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총명해서 아버지의 가업을 따라 법률을 전공하려고 했지만 역시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연과학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예. 이런 케이스가 귀족사회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예. 1763년 프랑스 이거 초기 연구 이런 거 한번 봅시다. 한번 초기 연구 프랑스 아카데미는 대도시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안에 관해서 공모를 하였는데 라부아지에는 이 공모전에 가서 메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벌써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네요. 그렇죠? 예. 다음에 1765년 2월 27일 라부아지에는 석고를 분석하여 그 논문을 과학 아카데미에 제출하였다. 이거 1765년이니까 몇 살 때입니까? 한 22살. 예, 천재죠, 천재. 벌써. 예. 뭐 고등학생이 논문을 내는 사람도 있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지질학, 광물학, 화학 등을 모두 다루고 있었고 그는 굉장히 전반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 될 필요성을 느껴서 실험 물리 분야의 회원 가입을 요청하였다. 쭉 보시면 라부아지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실험 물리,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험 쪽에 강하다. 그러니까 수학 뭐 이런 능력보다는 그런 능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떤 실험실을 차리고 거기서 정밀하게 하는 그런 꼼꼼함 이런 것이 굉장히 돋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는 실험 물리 분야에서의 신청을 거절해서 바로 다음날 화학 분야에 가입을 요청했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1767년 6월 14일에는 라무케타르를 따라서 보주 산맥을 탐사하러 떠났고 파리토죠. 그러니까 지질학에도 관심이 있었고 물리학, 화학, 뭐 전반적으로 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라부아지에는 광천수를 분석해서 토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떤 광천수, 그러니까 미네랄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물질들, 광물질 이런 것들이 토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1768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회원 자리에 공석이 생기자 라부아지에는 회원 후보가 되었고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해서 과학 아카데미의 일원이 되었다. 이게 18년이니까 한 25살 나이에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 들어갔다는 거. 이거 아마 굉장히 빠른 걸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업적일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물을 계속해서 증류하면 흙이 된다는 가설이 여러 과학자 사이에서 만연하였다. 지금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호수 치겠지만, 그죠? 그 당시에는 아직 연금술과 화학 같은 것들이 연금술이라는 것에서 화학이라고 하는 체계적인 학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학자들은 식물이 물만으로 자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물이 흙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걸 아마 실험을 하면 되겠죠. 로버트 보일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가 물을 계속해서 증류하면 고체가 남으며 이것이 물이 변하여 생긴 흙이라고 주장하였다. 근데 이거 물론 더러운 물 같은 거 계속해서 증류하면은 뭐 혼합물이 있는 건 고체가 남을 수 있겠지만 순수한 뭐 증류주 같은 거 계속 가열하면 그냥 다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이러한 주장에 의심하였으며 물이 흙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라부아지의 이름은 상당히 유명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뷔하는 어떤 유명세를 날리는 그러한 사건은 바로 이 물에서 흙으로의 변화를 반증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쵸?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했냐, 이거 중요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바로 여기서 조금, 유명하죠, 이거 질량 보존의 법칙. 물을 100일 동안 증류하였고, 집요하죠, 여러분. 100일 동안, 3달 동안 물을 그 결과 고체가 남음을 알게 되었지만, 생성된 고체의 질량을 측정한 뒤에 물을 증류하는 데 사용했던 용기의 질량을 측정하자 생성된 고체의 질량만큼 용기의 질량이 감소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고체가 남았는데 생성된 고체의 질량이 이렇게 좀 측정해 보니까 용기의 질량에 손상된 부분과 같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냄비 같은 걸로 이렇게 100일 동안 끓이면 냄비 밑바닥에 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녹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용기가 일부 녹아서 생성된 물질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총명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질량을 재해서 그걸 다 수치화해가지고 또 다음에 연소 연구, 이거는 여러분 조지 프리스틀리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무슨 산소를 발견하였는데 파리를 방문한 프리스틀리가 파리를 방문했다고 해요. 영국 사람인데, 그래서 라과시안이 그것을 알게 되어서 프리스틀리는 탈플로지스톤 공기의 발견을 했다. 그래서 연소라고 할 때 연소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러한 일들이 쭉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서 나와 있네요. 금속회를 수칠 사용해서 가열할 경우 금속회 수칠 사용해서 가열할 경우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사실은 이전의 실험을 통해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1775년 3월 라부아제는 숯가루를 연소한 뒤 발생하는 기체를 물에 녹이면 숯가루를 연소하면은 이산화탄소죠?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수출 연소하니까. 그러면은 물에 녹이면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산화탄소 녹인 게 탄산수잖아요. 사이다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산산소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계속된 실험에서 라부아제는 수은의 금속회를, 이것도 그렇죠? 수은과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겠죠. 숯을 사용하지 않고 가열하면 금속 형태의 수은과 대기 중에 공기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기체가 생성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라부아제는 금속회를 숯을 사용해서 가열하면 금속회가 포함하고 있던 기체와 수치 반응, 금속회가 여기서 회라는 건 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치 반응해서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따라서 금속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금속회를 이렇게 수치로 가열하면 그러면 금속회가 포함하고 있었던 기체와 수체의 어떤 그런 것을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또 그러면 재가 같은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고 금속은 딱 생성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라부아지에는 이 기체가 일반 공기와 성질이 유사하나 더 오랫동안 촛불을 태울 수 있고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게 산소겠네요. 산소. 그쵸? 산소. 그러니까 금속회가 포함하고 있던 기체가 O2, 산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그 기체에서 산소를 추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어쨌든 라부아지에는 이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금속회를 가열할 경우 질량이 변화하는 것은 공기의 출입으로 인하며 이 공기는 대기 중의 공기가 더 순수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이 금속회에 포함되어 있던 기체는 산소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와 산소의 발견은 라부아지에가 산소가 연소와 관련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였다. 그렇죠? 그렇죠. 아마 왜냐하면 이 산소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촛불을 태우고 그냥 공기로 태웠을 때 산소가 훨씬 더 활활 오래 태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공기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부터 해서 그러면 산소는 연소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 당연히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출 태울 때 부채질을 하면 풀무질을 하면 더 활활 타는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속도가 빨라지니까 더 많이 유입돼서 그런 것이다. 이런 추측으로 막 이어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금 징수원으로 일하셨는데 이것이 이분의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 세금 관리 그것 때문에 징수원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트집을 잡혀서 변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라부아지는 세금 징수조합의 일원이 되었고 담배 생산과 판매를 강정하는 담배위원회의 지역감찰관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담배 같은 기호품은 그것에 세금을 붙여서 주요 수입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라부아지의 상관은 프랑스 동인도 회사의 감독이기도 한 자크 폴즈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 시대에 그때 프랑스가 식민지도 많았던 시대 그런 때 이제 세금 징수로 이제 배치가 돼서 소매 상인들의 밀수와 사기를 적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거의 경찰 비슷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적발하는 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했다.
그 과학자로서는 좀 어울리는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라부아지에는 자신의 화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소매 상인들이 판매하는 담배의 질을 분석해서 사기 행위에서 적발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어떤 담배의 품질을 떨어뜨리든지 뭐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적발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라부아지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부유해졌었으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세금 징수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든든한 직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정적들은 이렇게 부유해졌으면 혹시 얘가 부정을 저질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자크 폴즈의 외동딸인 마리안 피에레테 폴즈와 결혼했다. 여러분, 이 부인이 굉장히, 이 여성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깨어있고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똑똑하고. 그래서 마리아는 실험기구 묘사, 결과 기록, 영어로 논문을 번역을 해줬다고 합니다. 라부아지에를 도우면서.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많은 돈을 벌어서 최고의 과학 장비를 사고, 그리고 1772년에 라부아지의 아버지는 라부아지에게 귀족 칭호를 매소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양반들이 뭐 귀족 양반 사고 파는 것처럼 그랬나 봅니다. 예, 그래서 쭉 뭐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어쨌든 뭐 이러한 그 세금 징수원 것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활동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은 산소 연구, 아까 전에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물의 조성, 물이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것은, 그리고 새로운 이론은 연소 이론에 대해서 플로지스톤설이라고, 플로지스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을 이제 이 사람이 반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 평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부아지의 새로운 연소 이론은 그 산소가 그 연소에 꼭 필요하고 그렇다는 것,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플로지스톤설을 반증하였던 것 이상의 성과가 가지고, 플로지스톤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은 모든 가연성 물질에는 플로지스톤이라는 것이 입자가 있어서 연소 과정에서 플로지스톤이 소모되고, 플로지스톤이 모두 소모되면 연소 과정이 끝나는 학설이다. 이런 거는 보면 이렇게 해서 나무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플로지스톤이 들어있고 그것이 소모되면 끝난다 라는 것이었지만, 라부아지에는 플로지스톤 같은 것은 없다. 산소에 의해서 결합을 하면서 그 연소가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배출되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거겠죠. 네. 그래서 라부아지의 연소 이론은 산소와 연관된 여러 가지 반응에 적용되었으며, 호흡, 발효, 부패 등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입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호흡도 아주 느린 연소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셔서, 그렇죠. 화학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이론의 도입은 또 수많은 새로운 산, 염기, 염,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성물들이죠. 그렇죠. 산소와 결합해서 생성되는 생하는 것들. 그렇게 돼서 이제 수많은 화합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해졌으며 화학적 명명법으로 이어졌다고 하면서 다시 원소의 개념이 확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화학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부아지에가 플로지스톤이라서를 반증하면서 산소 이론, 연소 이론 이런 것들이 또 그 연소로 인한 생성물들, 그 다음에 반응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면서 원소에 대한 그런 또 가설들이 등장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재밌네요. 아주 재밌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화학적 명문법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있고, 여러분 이거 다 보면 우리 뭐 날이 새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제목만 봅시다. 그다음에 열에 대한 연구도 했고, 열, 그렇죠? 그리고 생물학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발효와 호흡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무슨 생물학과 화학, 물리학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분화되지는 않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다음에 또 공직에서 활동도 쭉 하기 시작하는데, 세금 징수원으로서의 능력과 과학적, 기술적 능력을 인정받아서 라부아지에를 화약국장으로 임명했던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렇죠? 전쟁에 필요한 화약 이런 거. 그리고 초석, 화약 만들 때 필요한 이러한 어떤 뭐죠? 여기 무기화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초석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화약 제조 과정을 또 개선하고 인도로 기술자를 보내서 초석이 왜 거기서 많이 산출되느냐라는 것도 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1776년 바스티유 감옥 근처의 병기창으로 집과 연구실을 옮겼는데 큰 도서관과 거대한 실험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대의 수많은 과학자가 그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전성기네요. 전성기. 돈도 많이 벌고 그냥 아주 그냥 과학적 성과도 그냥 여기 보시면 뭐 어떻습니까? 대단한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있으면 지금 태어났으면 이거 하나하나에 다 노벨상 하나감인데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마리안 라부아지에라고 부인은 남편의 실험을 돕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그녀는 화학 지식을 갖추고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프랑스에서 난다 긴다고 하더라도 또 그거를 번역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유통시키고 서로 보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라부아지에는 자신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제적인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름이 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화약을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또 공직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고위공직자가 되나 봅니다. 1740대 나이는 그렇죠.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독일의 의사인 프란츠 안톤 메스머의 치료요법을 검증하는데 일조하였다. 자력을 이용하여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죠. 그런데 라부아지에는 벤저민 프랭클린 등 여러 과학자와 함께 치료요법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돌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언제나 좀 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785년에는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이사가 되었다. 또 어린 나이에 이사까지 되고. 그래서 점점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87년에는 라부아지에가 담배와 술 등의 밀수를 막기 위해서 제안한 파리를 벽으로 둘러싸는 방향이 시행되었다. 파리를 벽으로 둘러쌌대요. 와. 야, 이거 무슨 벼룩 잡으려고 초가생과 태우는 꼴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내가 봤을 때 이런 거 봤을 때 라부아지에가 꼼꼼하다 못해서 약간 강박증도 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로 인해서 라부아지에는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렇죠? 대중들 불편하지 않습니까? 벽으로 쓰는 장. 담배와 술 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유통하는데 또 번거롭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또 여러 가지 또 농업 관련 저술을 또 짓기도 하였고 생물학도 했으니까. 예.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러 가지 것을 제안을 했는데 농업위원회는 파리 농업학회와 주도권 싸움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왜냐하면 이권 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지역의 농업학회는 농업위원회의 방침이나 조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런 갈등도 있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근대적인 경작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농업의 보수적인 농업 어떤 그런 위원회로부터 견제를 당하기도 했다는 걸 쭉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로 하지만 오해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이제 혁명 전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여러분,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하죠. 1789년에 바로 그 당시 경력이 최고에 달해 있었던 상태입니다. 학문과 공직 양쪽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학자는 역시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공직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또 발목을 잡히는 일이 많습니까? 예. 그래서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제한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난 시민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화약고를 찾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프랑스 혁명이 점점 진행되어 갔고, 예. 그래서 혁명 당시에, 혁명 전국 당시에서 도량형 통일한 제작에 의뢰해서 라부아지에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가 이 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 정부에서도 라부아지에는 초기에는 뭔가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서와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진행을 보고하는 일도 하고, 질량의 단위를 정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과학 아카데미의 재부 담당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고문도 하고, 기술학계에도 참여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헌법제정국민회는 라부아지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봉직해온 세금 징수 조합을 해체하였으며 국가에서 관장하는 징세 기관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라부아지에는 세금 징수의 업무를 다시 하려고, 주려고 했는데, 기관의 장으로 주려고 했는데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중의 지지를 별로 받지 못하고, 아마 내가 봤을 때 라부아지에가 지나치게 꼼꼼하고 마치 실험을 할 때처럼 융통성이 없었을 수도 있다. 머물 같은 게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그건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어쨌든 그래서 생물학 연구를 그 당시에 또 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790년대 말 라부아지에는 모든 정치적인 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화학 연구를 재개하면서 호흡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호흡은 혈액을 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신 호흡은 탄소와 수소를 연소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 다음에 발한작용에 관한 연구, 땀에 대한 연구도 해서 열이 호흡 때문에 발생하면 발생한 열을 땀의 증발을 통해서 발충한다. 그리고 상당한 양의 수분이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것도 다 꼼꼼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그런 걸 알아냈겠죠. 그래서 물의 양을 측정을 했다. 그러니까 말기에는 그 연소에 대한 그런 지식을 생물학적인 것과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네요. 라부아지에는 혁명 중에도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였으나 그의 입지는 점점 위협받게 되었다. 1792년 8월 15일 그는 화약국장에서 물러나면서 변기창에 있는 자신의 집과 연구소도 옮겨야 했다. 여기가 바스티유 감옥 근처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상징적인 장소인데 그대로 두지 않은 거겠죠. 예. 그리고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를 비롯한 수많은 아카데미가 문을 닫았다. 역시 혁명 정부가 이러한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죠. 라부아지에는 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 조합이 대중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산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원했던 국민공회는 전직 세금 징수 조합의 관리원이었던 앙투안 뒤팽에게 전직 세금 징수원들의 처리를 맡겼다. 전직 세금 징수 라부아지에 같은 사람들. 그래서 1793년 국민공회 의원인 프랑스와 루이 브동은 전직 세금 징수원의 체포를 발의하였고 이는 국민공회를 통과하였다. 라부아지에는 장인인 폴즈와 함께 감옥에 수감되었다. 진짜. 그래서 뒤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앙투안 뒤팽이라는 사람이 전직 세금 징수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도 있고 대중의 눈치도 보고 그랬겠죠. 그래서 혁명 법원으로 넘겨져서 라부아지에는 사형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디팽의 전직 세금 징수원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고 32명 중에서 라부아지에를 포함한 28명이 유죄로 결론 지어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직 세금 징수 공무원을 한 게 그렇게 해서 영성도 쌓게 되고 자기 일도 열심히 했지만 그로부터 발생한 수많은 질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라고 했던 그런 과학자였었는데, 그렇죠? 그날 저녁 라부아지에는 자크 폴즈와 함께 혁명광장의 단두대에서 참수되었다. 기요틴에서 참수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시신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공동묘지에 버려졌다. 이 과학자로서 수많은 업적을 쌓은 분인데 정말 그 단두대에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정말 아마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죽어야 되는 것이 엄청나게 한탄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의 뭘 이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스러움도 느꼈겠죠. 그래서 사형 당하고 나서 나중에 수학자였던 라그랑주께서는 이렇게 논평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머리를 베어버리기에는 일순간으로 충분하지만 프랑스에서 같은 두뇌를 만들려면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이다. 참.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맞아요. 프랑스에서 같은 두뇌를 만들면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라부아지에가 이렇게 사형당함으로 인해서 연속성이 끊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 라부아지에가 가지고 있었던 연구 같은 것들을 계승해서 그 아카데미 같은 것도 폐지버리기 시켜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속성이 끊기니까 그 맥이 끊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학의 주도권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그쵸?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 화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영국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쵸? 독일하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너무 그 두뇌라는 것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늘 잘 살펴보고 그래야 돼요. 그쵸?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비명에 가신 라부아지에의 인생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분의 또 참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네요. 여러분. 그쵸? 예, 아주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